현재 사우디 정부는 한국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업 현대차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손을 잡고 연간 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또한 독점하게 되었으며 2026년 말에 공장 가동이 예정되었죠. 착공식에 모인 전 세계 핵심 인사만 300명.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지게 생겼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취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사우디 명문 수재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워야만 한다는 말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현상을 예상했던 한 사우디 여성은 한국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로 인생까지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한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 성공으로 인해 로또 당첨보다 더 값진 기회를 갖게 된 그녀. 과연 그녀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반전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어느 가을날 대학 도서관에서였어요. 룸메이트가 몰래 보여준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성 개발자가 당당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회의를 이끌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자막 없이 흘러나오는 대사들이 마치 암호처럼 들렸거든요.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묘하게 아름다운 소리. 한국어. 저는 그 언어의 이름조차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검색했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직선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글자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문자가 있다니. 이 세상의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이 있었다니. IT를 전공한 제 눈에 한글의 구조는 더욱 놀라웠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체계적인 조합. 음절 블록 구조는 마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았습니다. 변수와 함수를 조합해 무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처럼 한글도 단순한 요소들로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냈죠.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은요. 낮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범적인 딸로 살았습니다. IT 수업을 듣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왔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마치 금지된 과일을 베어 무는 것 같은 죄책감과 희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글 강의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외울 때마다 새로운 세계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노트북에 한글 단어장 파일을 만들었어요. 파일명은 Project Secret. 텍스트로 위장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3달이 지났을 무렵 온라인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김명철이라는 이름의 그는 리야드 소재 IT 기업 주재원이었어요. 제 열정에 감동했는지 주말마다 화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발음 좋네요. IT 용어는 한국어로도 공부해보세요. 명철 씨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제 꿈을 응원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디버그, 컴파일,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한국어로 기술 용어를 배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IT 강국이라는 것을요.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기업들이 한국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어에 빠져들었어요. 새벽 4시,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에만 공부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 볼륨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였죠. 한글로 주석을 단 코드를 작성하면서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노트북 배경화면은 한글로 된 문구였어요.
꿈을 코딩하라. 제가 직접 번역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은 법이더군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피어올린 작은 불씨는 곧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실력도 눈에 띄게 늘고 있었죠. 명철 씨가 발음을 칭찬해 주실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남동생 파이살이 제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급한 과제가 있다며 제 노트북을 켰던 거예요. 화면에는 한글 학습 앱이 떠 있었고 바탕화면엔 한국 드라마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단어장 파일까지. 파이살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누나, 이게 뭐야? 한국어 공부해?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노트북을 빼앗아 들고 계셨으니까요. 화면에는 제가 어젯밤에 공부한 한국어 문법 노트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IT 전공생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버지를 말릴 수는 없으셨죠. 아버지는 계속 소리치셨습니다. 내 오빠는 영어 마스터에서 두바이에 취직했는데 너는 대체 뭐 하는 거야?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드라마 언어를 배워서 뭘 하겠어? 저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삼성, LG, 카카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닥쳐. 우리 문화도 제대로 모르는 애가 남의 나라 언어를 배워?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친척들까지 모였어요. 제 삼촌이 혀를 찼습니다. 라나가 정신이 나갔구만. 한국. 그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사촌 오빠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누나,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죠. 라나, 너 요즘 이상해. 한국어 공부한다며? 알아봐도 제대로 못하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저를 슬쩍 피했고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아이샤는 대놓고 말했어요. 라나, 솔직히 말해. 한국 가고 싶은 거지. 여기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피만 만지작거렸죠.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저를 완전히 무시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워하셨고 동생들마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수백 번을 고민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깊은 절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차가운 벽이었어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한국어를 포기하라는 건 제 영혼의 일부를 잘라내라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을 나간다는 건, 사우디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문을 거칠게 여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를 발견하셨죠. 저는 이미 숨기는 것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라면 당당하게 공부하겠다는 어리석은 용기였어요. 아버지는 그 교재를 집어들더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반년 동안 공들여 필기한 노트들, 단어장, 문법책까지 모두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안에 결정해. 내일 아침까지 대답이 없으면 짐을 싸서 나가.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만 바라보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울음도 멈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제 책들이 흩어져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그것들을 주워왔어요. 다행히 찢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요.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한국어 책들을 챙겼습니다. 지갑에는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3,000 리알, 한화로 약 106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27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 동생들과 뛰어놀던 마당,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리야드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갈랐죠. 저는 정처 없이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새벽거리에서 혼자 우는 여자는 너무 위험해 보일 테니까요. 해가 뜰 무렵, 저는 대학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 편을 들게 뻔했으니까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한국어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말 걸 그랬나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앞에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동양인 여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랍어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언어로요.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조금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이었어요. 리야드에 있는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는 주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조깅을 나왔다가 벤치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서연 씨는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한국어를 좋아하게 된 것부터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집에서 나온 것까지.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따라오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이 저를 도와주겠다고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위험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자신이 묵고 있는 오피스텔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녀가 준비해준 라면을 먹었습니다. 생애 처음 먹어보는 한국 라면이었죠.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어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의 소파에서 잠을 청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집을 잃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기도 했구나. 한국어는 저에게 축복인 걸까요? 저주인 걸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의 도움으로 저는 당장의 위기는 넘겼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남의 집 소파에서 신세를 질 수는 없었죠. 서연 씨는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서연 씨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 이런저런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어요. 리야드에 있는 한국 식당, 한국 기업의 사무 보조, 통역 아르바이트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경력이 없다. 자격증이 없다. 학력이 맞지 않는다. 저는 IT를 전공했지 통역이나 무역을 공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한국 식당에서 면접을 보았을 때였어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죠. 간단한 인사말은 할 수 있었지만 손님 응대에 필요한 복잡한 표현들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열정은 좋은데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그래서 더 뼈아팠습니다. 저는 열정만 있었지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어요. 모아둔 돈으로 리야드 외곽에 허름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 1,500리알, 한화로 약 53만 원이었죠. 보증금과 첫 달 세를 내고 나니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저는 정말로 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원룸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공간이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고 여름철 사우디의 열기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스며들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에어컨은 있었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켜지 못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채로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어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친구도, 미래도. 어느 날 밤, 저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빵 한 조각이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죠. 배고픔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열어보았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받으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서연 씨에게 또 도움을 청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저는 방바닥에 쓰러져 울었어요. 진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 말씀대로 한국어 따위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포기의 유혹. 저는 거의 그 손을 잡을 뻔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한국어 교재였어요. 아버지가 창밖으로 던졌던 그 책. 제가 새벽에 몰래 주워온 그 책. 표지는 구겨지고 모서리는 찢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제가 썼던 필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글, 밑줄 친 단어들, 모르는 표현 옆에 적어둔 뜻들. 그 하나하나가 저희 밤이었고, 저희 꿈이었고, 저희 전부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이 모든 게 헛된 것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싫었습니다. 죽어도 싫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서연 씨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에 저와 한국어 회화 연습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다며 그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서연 씨와의 회화 연습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제 발음을 교정해주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어요. 2달이 지났을 무렵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습니다. 대단한 점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이 생긴 거였죠. 서연 씨는 제 합격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라나 씨.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그때 그 책을 다시 집어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당장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학원 조교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우디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뉴스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학원 조교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서연 씨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뉴스 링크 하나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라나 씨, 이거 꼭 보세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 최초의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였습니다.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들어설 이 공장의 이름은 HMM이 현대자동차 중동 생산법인이었죠. 사우디 국부펀드와 합작으로 설립되며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연간 생산량 5만 대,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 기사에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것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사우디에 공장을 짓는다고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희망의 빗줄기였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전역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에서는 연일 현대차 공장 소식을 다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취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킹사우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등록 30분 만에 마감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어느 날 서점에 들렀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어 교재 코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몇 권밖에 없던 한국어 책들이 이제는 아예 진열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교재 언제 들어와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3주 대기예요. 요즘 한국어 책은 들어오자마자 나가요.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난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쓸모없다고 했던 그 언어가, 친구들이 미쳤다고 비웃던 그 언어가 이제는 사우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앞을 지나갈 때는 더 놀라웠어요. 대기 번호표가 300번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등록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대학 게시판에는 한국어 스터디 모집 공고가 도배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경쟁자가 갑자기 수천 명으로 늘어난 셈이었으니까요. 저보다 학력이 좋고 집안 배경이 좋고 영어도 유창한 사람들이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IT 학사 하나와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자격증이 전부였어요. 이 경쟁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나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취업 때문에 지금 급하게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지만 라나 씨는 진심으로 한국어를 사랑하잖아요.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서연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저를 비웃던 친구 아이샤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이라며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아이샤는 뜸들이다 이렇게 물었어요. 라나, 너 한국어 잘하잖아.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현대차 공장에 취업하고 싶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를 비웃던 그 입으로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요. 아이샤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대학 동기들, 수군거리던 사촌 오빠까지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좋은 학원 좀 소개해달라고,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냐고. 저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복수심에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진심일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씨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라나 씨, 현대차에서 착공식 행사 지원 인력을 모집한대요. IT 가능자 우대, 한국어 가능자 우선이래요. 당장 지원해보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원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학력란에는 초라한 IT 학사를, 자격증란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적었어요. 경력란은 텅 비어 있었죠. 학원 조교 몇 달은 경력이라고 쓰기도 민망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스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기소개서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어를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갔어요. IT 전공자로서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는 것, 한국어로 코드의 주석을 달며 공부했던 것, 사우디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것, 거짓 하나 없이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친구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온 꿈이에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간절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중동법인 인사팀입니다. 라나 알사이 씨 되시죠? 면접 일정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꿈인가 싶었거든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고 다시 부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면접 날짜는 열흘 후였어요. 장소는 리야드 시내의 현대차 임시사무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제가 면접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바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서연 씨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당장 면접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그날 저녁 만나자고 했죠. 서연 씨는 한국 기업의 면접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 예의 바른 태도가 필수라는 것,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 매달렸어요. 학원 조교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한국어 회화 연습을 했죠. 거울 앞에 서서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매끄럽게 하는 것,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것,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비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을 보았거든요. 명문대 출신의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기업 인턴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IT 학사와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학원 조교 경력.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죠. 면접 이틀 전에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학원 조교로 돌아가야 하나? 아버지가 옳았던 걸까? 한국어 따위 배워서 뭐하냐던 그 말이 맞았던 걸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었어요. 면접장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나는 꿈이었죠. 면접 전날 밤, 서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잠을 못 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라나 씨, 저는 라나 씨가 붙을 거라고 믿어요. 스펙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라나 씨의 진심은 누구보다 강하잖아요. 서연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는 순간 은색 볼펜이 들어 있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면접 때 이걸로 필기하세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그 볼펜을 꼭 쥐고 울었어요. 이 먼 타국에서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면접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에는 이미 10명 넘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틈에서 제가 뽑힐 리가 없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면접실 문을 여는데 손잡이가 미끄러질 정도로 손에 땀이 났죠. 안으로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2명은 한국인이었고 1명은 사우디인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라나 알사이입니다.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죠. 면접관들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 한국어 발음이 예상보다 좋았던 모양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어가 쓸모없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면접관 중 1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비한 대로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쏟아낸 게 후회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진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으니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은 지옥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혹시 전화가 올까봐, 혹시 메시지가 올까봐.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서연 씨가 연락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합격이었어요. 현대자동차 HMM이 착공식 행사 지원 인력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제가 뽑혔다니. 한국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이제 한국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며칠 후 착공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킹 압둘라 경제도시로 향했어요. 리야드에서 제다 방향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펼쳐진 사막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한국 기업의 공장이 들어선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대한 부지에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모습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죠.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 왜인지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꿔주었으니까요.
제 역할은 행사장 IT 지원과 통역 보조였습니다. VIP 손님들을 위한 태블릿, 브리핑 시스템을 관리하고 한국어와 아랍어 사이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돕는 일이었죠.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제가 얻은 첫 번째 기회였으니까요. 절대 망치면 안 되었습니다. 착공식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현대차 그룹의 장재훈 부회장님, 사우디 국부펀드 부총재,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까지. 저는 멀리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사우디 정부 고위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실감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VIP 투어 30분 전이었습니다. 사우디 측 고위 인사들을 위한 태블릿 브리핑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 측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사우디 측 태블릿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코딩 오류였어요. 한국어와 아랍어 자막이 깨져서 화면에 이상한 문자들만 가득했죠. 한국인 실무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투어가 30분 후인데 정식 IT 담당자는 다른 장소에서 메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행사 진행팀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진행 담당자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저 행사 지원 인력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IT 전공했습니다. 한국어 파일 구조에 익숙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태블릿 앞에 섰을 때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역시 UTF-8 인코딩 문제였어요. 한국어 폰트가 제대로 로드되지 않아서 자막이 깨진 겁니다. 저는 태블릿 설정으로 들어가 인코딩을 수동으로 수정했어요. 한국어 폰트를 재설치하고 자막 파일을 다시 동기화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침착하게 진행했어요. IT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해결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5분 만에 복구 완료. 화면에 깨끗한 한국어와 아랍어 자막이 다시 나타났어요. 한국 측 실무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어 파일 구조를 공부했어요. IT 전공이라 익숙했습니다. 그 실무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 장관들과 한국 부회장님이 함께 공장 부지를 둘러보셨어요. 태블릿으로 3D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며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어 도중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께서 갑자기 한국 측에 긴급 질문을 하셨어요. 정식 통역사가 다른 VIP와 동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장관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서도 될까? 하지만 이대로 두면 행사 전체가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하지만 제가 통역해드릴까요? 장관께서 저를 보셨어요. 한국 측 관계자도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장관의 질문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정확히 전달했어요. 장관님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될 차량의 현지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부회장님이 답변하셨고 저는 다시 아랍어로 통역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투어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장관께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독학으로 시작했고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 당신 같은 인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쓸모없다고 했던 한국어가, 친구들이 비웃던 한국어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저를 빛나게 해주고 있었어요. 착공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제가 정말 사우디 장관 앞에서 통역을 했다니, IT 문제까지 해결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현대자동차 인사팀 관계자였어요. 중년의 한국인 남성으로 명함에는 인사 담당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일 처리하시는 거 봤습니다. IT 문제 해결하고 긴급 통역까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무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라나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규직이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상무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HMM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IT까지 할 수 있는 인재는 더욱 귀하죠. 오늘 보니까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열정이 느껴집니다. 정식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원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벅차서, 너무 감사해서,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나던 밤, 지하 원룸에서 빵 한 조각으로 버티던 날들, 포기하고 싶어 방바닥에 쓰러져 울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서연 씨는 제 말을 듣고 함께 울었어요. 제가 뭘 했어요? 라나 씨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축하해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정식 채용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고 심층 면접을 보고 건강검진까지 받았어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식 채용 통지서를 받았어요. 현대자동차 HMM이 디지털 솔루션 팀 정규직, 한국과 사우디 협업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월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학원 조교 때의 5배가 넘었죠. 저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한국어 하나로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서연 씨가 준 볼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 자리에는 이미 노트북과 업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명찰에는 한글과 아랍어로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라나 알사이, 웨나 어세이, 디지털 솔루션 팀 주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 동료가 놀라며 말했어요. 라나 씨, 발음이 정말 좋아요. 거의 원어민 수준인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년 넘게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또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매료됐어요. 그 언어가, 그 문화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류의 힘이네요. 드라마가 라나 씨 인생을 바꿨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가,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성장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일이 끝나고 퇴근길, 저는 리야드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창 없는 지하, 원룸에서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작은 투룸을 계약했어요. 창문이 있고 햇빛이 들어오고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있는 곳. 서점에 가서 한국어 책을 샀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어요. 한국 식당에 가서 라면도 마음껏 먹었죠. 처음 서연 씨 집에서 먹었던 그 맛.
이제는 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당당하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당당하게 제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녀는 제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라나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라나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라나 씨의 힘이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해서, 사우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는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그 나라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서연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꼭 가세요. 그리고 경복궁에 가서 세종대왕님께 감사 인사 드리세요.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뵙기로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한국어가 쓸모없지 않다는 걸, 이제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심하고 나니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실까요? 여전히 화가 나 계실까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가족은 결국 가족이에요. 라나 씨, 용기 내세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토요일 오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댁 앞에 섰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짐을 싸서 나온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던 집. 현관문을 바라보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야 할 때니까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죠. 저도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죄송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난 1년간의 외로움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라나,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현대자동차에 취직했어요. 한국어 덕분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그때는 한국어가 정말 쓸모없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우디에서 한국어는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들어오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졌거든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대자동차 HMM이 정규직 채용 통지서였죠.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어요.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가를 훔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칭찬보다 값졌거든요. 1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가득 차려주셨죠. 동생들도 방에서 나와 저를 반겼어요. 파이살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그때 내가. 저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저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서연 씨를 만나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어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K-팝, 드라마까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사우디에 들어온 거예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 LG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이 사우디 비전 2030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그 한글이라는 거 아버지도 배울 수 있겠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물론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1년 전에 한국어 교재를 창밖으로 던졌던 그 아버지가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다니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날 밤, 제 옛날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익숙한 침대, 익숙한 천장, 익숙한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꿈을 이룬 여성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막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한글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여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마음이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저력이 저 같은 사우디 여성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웃던 친구들과 동기들에게서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연락 온 건 아이샤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라나, 정말 축하해. 현대차에 들어갔다며? 대단하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샤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예전에 내가 너를 비웃은 거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말 한국어가 쓸모없어 보였거든. 근데 내가 틀렸어. 완전히.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도 현대차에 지원하고 싶은데 한국어 하나도 모르겠어. 학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당했던 그대로 돌려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도와줄게. 진심으로 배우고 싶으면 연락해. 아이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 저를 수군거리던 친척들, 심지어 제 사촌 오빠까지 하나둘 연락을 해왔어요. 라나, 한국어 어떻게 시작하면 돼?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 좋은 한국어 교재 좀 추천해줘. 저를 미쳤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입지가 달라졌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우디 직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 때마다 저는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기술 문서를 번역하고 시스템 매뉴얼을 한국어와 아랍어로 작성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신뢰했고 사우디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라나 씨, 다음 달에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가하시겠어요? 2주 동안 서울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한국에?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제 대답이 너무 빨라서 팀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한국에 가요. 회사 연수로. 서연 씨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꼭 경복궁 가세요.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한편, 사우디 전역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한국어 교재 코너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구석에 몇 권밖에 없던 책들이 이제는 영어 교재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어 학원들은 밤 11시까지 문을 열었고 주말 특강은 항상 만석이었어요. 대학교마다 한국어학과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킹사우드 대학교는 한국어 전공을 만들었고 첫 신입생 모집의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죠.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모여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사우디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삼성, LG, 포스코까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급하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도에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취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라 진짜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한글의 원리는 쉬워도 문법과 표현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진심으로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저처럼요.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 통역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지원자들 대부분이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단어를 외우고 표현을 복습하고 있었죠. 면접이 시작되고 한 명씩 들어왔어요.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해주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지원자들은 열심히 준비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창했고 어떤 사람은 더듬거렸지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혼자였는데 이제는 수천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구나. 조롱받고 비웃음 받던 그 언어가 이제는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됐구나. 면접이 끝나고 한 지원자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한국어 공부 조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발음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한국어를, 한국 문화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어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한글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표지판에, 광고에, 모든 곳에.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문자가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사람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저력에 감동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빡빡했지만 즐거웠어요. 한국 본사의 최신 기술을 배우고, 한국 동료들과 교류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주말에는 경복궁을 찾았어요.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오랜 역사가 숨쉬는 공간,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수백 년이 지나 사우디의 한 여성을 살렸으니까요. 2주간의 연수가 끝나고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서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땠어요? 한국?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꿈 같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나라가 정말 존재했어요.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HMM이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우디 젊은이들이 채용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회사는 저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겼습니다. 신입사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까지 포함했습니다. 첫 교육이 시작되는 날, 강의실에는 50명의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교단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이 그들 속에 보였어요. 불안하지만 희망에 찬 눈빛. 저는 한글로 칠판에 썼습니다. 꿈을 코딩하라.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나 알사이입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신입사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지하 원룸에서 버틴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이야기.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다 외우셨어요. 제가 만든 한글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죠. 라나, 이 글자가 뭐라고 읽는 거니? 사랑?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동생 파이살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누나, 나도 현대차 들어가고 싶어. 한국어 가르쳐줘. 저는 기꺼이 동생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밤에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어요. 한글이 사우디 젊은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롱받던 한글이 이제는 사우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됐어요. 여자가 꿈꾸면 안 된다던 나라에서 한글이 저에게 꿈을 허락했습니다. 노트 한 권이 들킨 날, 제 인생은 집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그 노트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사막의 새벽, 한글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됐어요. 현대차 공장 착공 뉴스가 제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모두가 급하게 배우는 한국어. 하지만 저는 오래 사랑해온 한국어로 경쟁해서 이겼어요. IT 전공과 한국어가 만나 현장 문제 해결형 인재가 됐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긴급 통역 한 번이 정규직 제안으로 이어졌어요. 한글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삶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고, 한글의 힘은 더 멀리 퍼져나갈 거예요.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물결의 맨 앞에 서 있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만든 대단한 한글이 있는 나라.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더 많은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더 큰 다리가 되는 꿈을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는 꿈을요. 한글이 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로 세상을 바꿔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여성의 용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이야기가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종대왕의 한글이 수백 년이 지나 사막 너머한 여성의 인생을 바꾸고 이제는 사우디 전역에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